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퀴테 퀴즈 테리우스 정영길입니다. 퀴테?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 또 하네요. 아, 정말 유치합니다. 아, 퀴즈 테리우스 정영길입니다. 자, 퀴즈를 풀면 즐겁고 못 풀면 모두가 즐거운 시간. 똑똑한 12시죠. 자,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조합원 진은혜입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최현정입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요? 모녀지간이에요. 어머니와 따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어요. 아, 두 분 뭐 굉장히 미인이시고 엄마 닮아서 또 떨어지면 두 분이 다 증조하시는 거예요? 모녀가 함께 사무실로 가시면 되고, 우리 저 따님이 오늘 헤어스타일이 그 모나리자 스타일인데 이따가 헤어스타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거는 꼭 좀 맞춰주시고, 오늘은 두 분이 상의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꼭 10문제 이상, 잘하면 12문제까지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가 저는 정말 적당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냈는데, 이 김영민 PD 문제는요, 정말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제가 특별히 부탁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쉽게 내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아, 괜히 쉬워. 아유, 이 문제 내드릴게요.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오늘 그 룰은 잘 알고 계시죠? 네. 5문제 이상 틀리시면 두 분이 함께 가시면 되고요. 12문제 다 맞추시면 김영민 PD의 100만원 증자, 그리고 10문제 이상 맞추시면, 어제 가능했는데, 어제 그분이 또 이렇게 아쉽게 틀리는 바람에, 제가 하여튼 그 조합원을 가입 못했습니다.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문제 맞추시면 전화 찬스 기회 있고요. 5문제 풀고 신청곡 있는데, 혹시 어떤 신청곡 오늘 생각해 오셨어요? 뭐, 두 분 중에 아무 노래나 뭐, 좋아하시는 걸로. 일단 신청해. 내가? 아무거나 신청해. 따님 어떤 요즘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저요? 엑소? 어떻게 하셨어요? 엑소 그럼 으르렁? 우리가 아는 노래는 엑소 으르렁밖에 없어요. 엑소 다른 노래도 있어요? 많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으르렁 좋아해요. 으르렁? 네. 그래, 하여튼 뭐 그럼 그 노래를 이따가 혹시 준비가 되면 5문제 풀고 듣고 또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 모녀의 출연, 최초 모녀 출연인데, 혹시 두 분 그 닉네임 같은 거 있으세요? 여기서 쓰시는? 저는 조합의 팔레스라고요. 팔레스요? 팔레스는 무슨 뜻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혜의 여신, 뭐 전쟁의 여신. 팔레스. 혹시 뭐 따님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고? 네. 굉장히 단호해요. 굉장히 그 새침하고.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이렇게 예쁜 따님 꼭 낳아야 될 텐데.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일본 서점가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야유한 이른바 혐한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 보면 어리석은 한국론이란 뜻의 매한론, 뭐 우매한 한국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모일론, 모일론은 뭐죠? 일본이 엄마란 뜻인가? 하여튼 거짓말투성이의 뭐 일한 근대사 뭐 이런, 일본을 모함한다 할 때 일본을 모함한다, 모일론. 모일론 뭐 이런 책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 예전에 나온 그 혐한론 책 중에 1993년에 나온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여러 번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자, 이 책에 나온 내용 중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네. 책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서울대 교수의 대다수는 소형차를 선수 운전하면서 통근한다거나 자신이 물을 끓여 차를 마신 적이 없다. 아주 오만하다 이런 뜻이죠. 2번. 오늘날에도 양반집 사람이면 보통 자기로부터 35대, 36대 앞까지의 조상의 이름을 외운다. 나는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양반집이 아닌가? 하여튼 3번. 마을은 면이란 행정 단위로 불려지고 있고 면에는 약 10,000명가량 살고 있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지. 4번. 일본이 일사조약으로 한국을 넘겨받고 후에 일본과 합치게 된 것도 한국이 스스로 간청했기 때문이다. 5번. 한숨을 벌써 쉬시면 어떡해요? 이제 1번인데.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어.
5번 한국인은 자기들을 등쳐먹는 정당에게 끊임없이 표를 주는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다. 답이 몇 번이냐고요? 답이 몇 번이에요? 제가 여쭤봐야지. 깜짝 놀랐네. 예. 몇 번이 과연 그러니까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5번. 맨 마지막 거. 5번이요? 네. 한국인은 자기들을 등쳐먹는 정당에 끊임없이 표를 주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네. 따님 생각도 같아요? 네. 전 이런 굉장히 도도한 차가운 도시여자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할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여성분들이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또 밝고 좋습니다. 예.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개 내용은 다 이 추한 한국인에 있던 내용이고 5번 내용은 이 사람들이 뭘 몰랐네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상한 내용만 있고 말이지.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신도 2,500상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하객 등 2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50여 개 나라에서 온 신랑 신부 2,500상이 축복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전했는데 통일교 얘기죠. 그렇죠. 이 통일가정연합, 이 통일교 기념일에 열리는 이 결혼식. 이 통일교는 그런데 언론사가 꽤 있습니다. 통일교 소유의 혹은 연관돼 있는. 자, 통일교와 연관된 언론사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언론사가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고개를 끄덕끄덕 힘차게 뭔가 좀 알고 계신다는 느낌 강하게 옵니다. 아니에요. 자, 1번 워싱턴 타임즈, 2번 세계일보, 3번 UPI 통신, 4번 가디언, 5번 위키프레스. 맞는 걸 고르라고요? 아니요. 거?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연관된 곳이 아닌 곳. 것을 고르라고? 나머지 나머지 네 군데는 통일교와 연관이 됐다고요? 다? 잠깐만요. 아닌데? 저 미쳤군요, 제가. 자, 1번이 워싱턴 타임스, 2번이 세계일보, 3번이 UPI 통신, 4번이 가디언.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통일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위키프레스 얘기 한번 하려고요. 무리했네요, 제가. 예. 어딜까요? 일단 확실히 아는 곳은 어디세요? 여기는 2번, 3번. 세계일보와 UPI 통신은 긴 것 같아요. 통일과 연관이 있다. 그럼 1번 워싱턴 타임스랑 4번 가디언 둘 중에 하나는 연관이 돼 있거나 혹은 연관이 되지 않은 곳인데 그렇지. 어딜까요? 어디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요. 네. 워싱턴 타임스도 있어요. 지금 1번 뭐라 그랬죠? 1번이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그럼 4번 할게요. 4번 가디언. 예. 4번 가디언. 예. 가디언. 아닌가 봐. 따님 생각. 한 번 더 기회 드리죠. 예, 따님 생각 어때요? 4번 가디언. 4번 가디언. 네. 좋아요.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 워싱턴 타임즈는 통일교 네. 재단의 그렇구나. 신문사고 위키프레스는 통일교 재단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디서도 인수를 안 해주네. 에이 참. 어쨌든 이번 문제까지 쉽지 않은 문제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낸 문제인데 네. 뭐 어렵지 않네. 아이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따님 문제 어떻게 지금 두 문제 풀어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네. 학교에서도 이런 것 좀 가르쳐야 되는데.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요즘 뭐 화제죠.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 뭐 노예 노동시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홍문종 이사장 즉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해명이 있었죠. 근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사장직은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이름하고 나는 지원만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본인이 했고 사인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과 직접談판도 지었답니다. 단판 지었는데 네. 그 전에는 하루 식사비가 네. 2,500원이었는데 하루에 네. 그러니까 하루면 얼마야? 2,500원을 3을 나누면 몇이죠? 한 끼 한 800원 정도 하겠네요. 800원. 삼각김밥 하나 먹고 끝나는 그런 건데. 삼각김밥도 800원 넘죠. 요즘에 넘어요, 요즘에. 네, 예. 넘죠. 1,000 얼마씩 하지 삼각김밥은 않나요? 우리 따님이 전문이잖아요.
제가 먹을 땐 700원이었어요. 진짜? 몇 년 전. 예. 그러다가 이제 네. 4,000원으로 올려준 게 홍문종인데 4,000원도 그 한 끼가 1,300, 아니라 1,300원. 한 끼로 나누면 1,300원인데 하여튼 그래서 네. 여기 사시는 여기에 있던 뭐 노동자들 보면 막 이렇게 다 썩은 쌀도 막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난 총선에서 이 홍문종 씨 의정부 을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의정부 을의 이 통합진보당 후보는 홍희덕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홍희덕 의원은 초등학교 출신이고요. 직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었죠. 자,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환경미화원, 2번 박물관장, 3번 농부, 4번 택배 배달원, 5번 공장 노동자입니다. 들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잠깐만요. 1번이 뭐라 그랬죠? 1번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거는 예.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박물관장 어떠세요? 환경미화원인 후보가 또 한 사람 있었죠. 환경미화원이 후보요. 네. 그 떨어지신 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해도. 예. 2번이 뭐라 그랬죠? 박물관장, 그건 아닐 거고. 농부, 음. 택배 배달원, 공장 노동자. 택배 배달원. 택배 배달원? 택배 배달원.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으니까. 예. 택배 배달원. 김영민 PD가 낸 문제고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래요? 환경미화원이었어요. 아쉽습니다. 1번 할걸. 그러게요. 환경미화원 그랬었는데. 얼핏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이 문제까지 쭉 가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이었지만은 이 네. 홍희덕 의원이 정말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네. 18대 국회에서. 예. 자, 그런 홍희덕 의원은 떨어지고 노동 착취하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자, 가서 송시네요. 예.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무산되더라도 공약대로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할 것인지 놓고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한 기득권이기도 하죠. 자,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처럼 공천을 유지할 경우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 지역의 현 구청장과 시의원 중 20-30%가량을 물갈이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죠. 자, 문제 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아닌 경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전에서 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김영민 PD가. 대전구청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릅니다. 네, 구청장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 1번 노원구청장, 2번 종로구청, 3번 양천구청, 4번 용산구청, 5번 강동구청입니다. 민주당 구청장이 아닌 경우 다시 불러주세요. 노원구, 예, 종로구,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 아닌 거라 그랬죠? 그렇죠. 1번. 1번이 노원구. 네. 노원구는 그러면 새누리당이다? 그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그 노원구에서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여기 앞에 앉아. 네, 그러니까. 노원구? 네. 노원구. 아닌가? 힌트 하나 드릴까, 힌트? 네. 예.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작은 강남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양천구인가, 그러면? 다시 불러주세요, 지문. 노원구, 종로구,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인가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저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에요. 가만있어 봐. 헷갈린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따님이 한번 선택을 한번 믿어볼까요? 강남구라고 생각하는데. 계신 분들이 약간 네.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한번. 물러지 시간을 자꾸 끌고 그래. 자, 노원구, 종로구,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입니다. 네. 무슨 구일까? 어디 구청장이 민주당이 아닌 1번 할게요, 1번. 1번? 예. 네. 따님들 1번? 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양천구였어요. 양천구예요. 예. 아쉽습니다. 원래 그 양천구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민주당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말이죠.
새누리당 후보. 음. 그 사람이 과거에 보안사에서 근무한 적. 사람 못 살게 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 선거법 위반으로 이 양반 결국 그래서 구청장직 잃었어요. 그때 뭐 문자 유권자들한테 보낸 혐의 뭐 그거였을 거다. 자, 그 이제 여기 이야기가 끝나죠. 예.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안사 출신이었던 그 새누리당 후보가 구청장이 됐어. 근데 똑같은 사안이었어요. 이 양반 보안사 출신 맞거든요. 근데 나는 보안사 출신이 아니다라고 문자 보냈다가 허위 사실 유포해서 이 양반도 아웃됐어. 지금 구청장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양천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양천구였습니다. 예,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 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예. 이번 지방선거가 기대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 진료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경제성도 애초 정부가 발표한 것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치료 효과 경제성을 부풀려서 발표한 걸로 드러났는데, 자, 요즘 뭐 그 의료 민영화 때문에 논란들이 많죠. 지난 2010년에 초음파 진단기 전문업체 메디슨, 요게 이제 그 코스닥에서 굉장히 그 대장주였는데, 이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하는 게? 마이크 신기해요? 네. 마이크를 계속 만져보,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자, 어디가 과연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1번, 행복 추풍령 감자탕. 광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보기에 반드시 넣을 겁니다. 2번, 현대자동차 그룹. 3번, 삼성전자. 4번, 을지병원. 5번, SK텔레콤입니다. 3번. 3번? 네. 삼성전자. 네. 따님도 네. 3번. 좋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는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느낌이 막 오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방송 역시 또 조간 브리핑. 대전에서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참? 기차 타고 왔어요. 기차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아까 2번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 예. 그 일본 어쩌고 하는 거. 네네네. 그 기차 타고 오면서 내가 봤거든요. 아. 검색을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 이 문제 나오겠구나 했는데. 예, 방송에서는 존댓말 좀 써주시고요. 예. 이 문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가 너무 색다르게 나와서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는 저쪽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안 되지. 저는 아니고. 자, 어쨌든 5번까지 네. 풀어주셔서 3문제 맞추셨고요. 2문제는 틀리셨습니다. 더 이상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6번부터 계속 쭉 맞춰주셔야 되고 6번부터는 그래도 난이도가 살짝 좀 괜찮습니다. 자, 엑소팬인 우리 따님. 네. 예, 엑소의 매력은 뭐예요? 잘생겼죠. 엑소 친구들이 네. 엑소 애들이라고 할 뻔했을 거예요. 엑소는 잘생겼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그 중에요? 네. 크리스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크리스는 네. 어디 미국에서 온 친구?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아닌가?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첸이요. 네. 첸은 왜 어떤 매력이 좀 있어요? 첸요. 잘 웃어요. 귀여워요. 첸이. 네. 첸이 사귀자고 하면 바로 사귈 거예요? 아니요. 왜? 저는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서 좋아하는 거고. 네. 자, 좋습니다. 실제로 첸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스튜디오 밖에. 좀 있으면 첸이 올 거예요. 그때도 과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자, 5번 문제까지 잘 풀어주셨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이진한 대구지검 전 서부지청장인가요? 그죠? 여성 기자들한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죠. 피해 여성 기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면 뭐 여성 기자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쓸어내렸고 체하지도 않았는데 허리에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기자는 이진한의 손을 뿌리치면서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계속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 기자를 좋아해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헤어진 뒤? 그러니까 저 사귄 건 아니고 만남 뒤에 그 뒤에도 전화 그 헤어진 뒤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진한 지청장의 헤어스타일. 이게 바로 헤어스타일 문제. 백발의 검사입니다. 과연 다음 보기 중 머리 스타일이 다른 한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문재인 민주당 의원, 2번 이회창. 왜 그러세요? 미치겠어. 2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3번 제주 유나이티드 박경훈 감독, 4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5번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백발이 아닌 사람? 백발 헤어스타일 그렇지. 아닌 사람. 네. 이 백발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백발로 하얗게. 4번은 누군지 모르겠네. 4번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은 모르겠다. 그럼 뭐 일단 아닌 사람들 한번 골라주실까요? 그러면 고이즈미 총리 어떠세요? 그러니까 백발인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백발이 아닌 사람을, 네, 그렇죠. 고르는 거죠. 모르겠는데. 따님이 한번 찍어볼까요? 찍는 것도 우리 찍어봐. 고3 수험생이 되니까 찍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돼. 2번은 아니고 3, 4, 5번 1번은 1번이 뭐였어? 문재인 네, 의원. 1번 2번이요. 2번이 이회창 전 총재. 염색하기 전에. 그러면 답 2번으로 할게요. 아니. 그 염색하기 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니까 백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봐. 2번. 3번은 누구였어요? 제주 유나이티드의 박경훈 감독입니다. 4번이 박한철 헌재소장. 3번, 4번 중에 찍으면 되겠다. 3번이요. 3번? 네. 제주 유나이티드 박경훈 감독. 네. 잘 모르니까.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으셨는데, 찍을 일이 많죠, 요즘에. 그렇죠. 시험 보게 되면. 그렇죠. 찍을 때 정답률이 대충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전 거의 3번 찍어요. 거의 3번? 네. 그럼 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OMR 카드를 봐서 네. 제일 없는 답이 좀 숫자를 적게 나온 거. 그걸 찍죠.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네. 우리 때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답들은 대충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모르는 거. 그렇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 여담인데 수학을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렬 집합 말고는 풀 게 없어. 1, 2번. 1, 2번. 1, 2, 3, 4번. 행렬 집합에 뭐 시그마를 집어넣고 이러면은 막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네. 난 수학 좋아했는데. 네. 저 문과인데도 수학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풀었죠. 네. 문과 수학은 좋아했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래서 거의 다 찍으셨어요? 예전에 네. 난 그 어떻게 수학을 풀었냐면은 다 1번을 찍거나 하여튼 뭐 대충 보고 답일 것 같은 거 찍었지. 그리고 이제 이 주관식은 대체로 답이 0, 1, 마이너스 1. 세 개 중에 하나. 어느 날은 내가 한번 서울시껏 찍어보겠다 해서 찍었는데 네. 이게 토탈 네. 4점이 나온 거예요. 4점. 몇 점 만점에? 55점인가 그런 4점이 나온 거예요. 객관식 2개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주관식은 그날따라 난 010 했는데 답이 1011이죠. 하여간 다 1번만 찍어도 그보다 그죠. 많이 그러니까 나왔을 텐데. 예. 이 자신 없는 거 풀 때는 소신보다 통계를 믿어야 됩니다. 예. 괜히 그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오히려 성적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요. 수학이에요? 네. 집합하고 행렬 풀어요? 풀 줄 알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3번을 찍어 주셨어요. 과연 정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4번이었습니다. 4번. 4번이었어요. 예. 우리 한철이 형님이 전두환 형님하고 비슷한 형. 아유. 그래요? 그럼 4번은 염색인가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그 사람은 원래 머리가 까매요? 하얗죠 이분. 그분도 백발이에요. 이진한 씨도 하얗잖아. 이진아? 그러니까 아이고 문제를 잘못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백발이잖아요 다들. 백발이 아닌 사람 고르는 건데. 백발이 아닌 사람. 문재인 백발, 이회창 백발, 그리고 저 누구야? 박경훈 감독 박경훈 백발, 그리고 고이즈미 백발. 우리 저 한철이 형은 머리가 없다고요? 초촐하세요. 굉장히 띄엄띄엄 있으시고 옮겨 심을 만한 것도 별로 지금 없는 상태시라. 자 어쨌든 6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김영현 PD가 낸 문제. 네. 문제를 좀 비교 좀 해주세요. 평가도 좀 해주시고. 네. 자 이제부터 제가 낸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각각
요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정몽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박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지난번 대선 때 선대위원장도 했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아는 사람으로 나도 친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좀 분류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문제 드립니다. 박근혜, 정몽준 두 사람이 나온 초등학교는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청와대 부속초등학교, 2번 평창초등학교, 3번 성북초등학교, 4번 리라초등학교, 5번 장충초등학교까지. 3번이요. 3번 성북초등학교. 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3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아닌가요? 아닌데? 자, 봐봐요. 아까 찍었을 때 조금 전에 나온 문제가 바로 또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없죠. 그죠? 네. 자, 우리 따님의 전 말을 믿고 싶어요. 몇 번 같아? 3번이요. 아니야, 3번 아니잖아. 아까 답이 4번 아니었나요? 그러네. 그러네. 왜? 자,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리죠.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정해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1번 청와대 부속초등학교, 2번 평창초등학교, 3번 성북초등학교, 4번 리라초등학교, 5번 장충초등학교입니다. 리라초등학교가 그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청와대 부속초등학교 있었나요 그때?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리라가 근데 역사는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꾸준히 3번 가겠습니다. 3번. 네. 알겠습니다. 자, 성북초등학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장충이에요, 장충. 예, 장충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랍니다. 당신은 근데 잘 몰랐대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양재 테니스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테니스 함께 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를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다 동창인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홍세화 선생. 오. 그래요? 네, 홍세화 선생.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네. 걷고. 완전히 다른 길이죠. 네. 자, 7번 문제 이제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3문제 틀리셨습니다. 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실 기회는 이제 날아갔고요. 남은 건 2분의 증자만이 남았습니다. 자, 신속하게. 그렇죠. 자,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것이 다시 입증이 됐죠. 자, 문제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을 선고받은 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에 딱 나와 있어요. 2번 사행 행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3번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 많이 마시지 말란 얘기죠. 4번 주거 이전의 경우 10일 이내에 신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이 보호관찰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5번 해외여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갈 수 없다.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번은 이 조항이 없을까요? 3번. 3번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말아야 된다. 네. 3번 계속 가시는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어떡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법조항에 그게 왜 있어요? 술을 많이 술 많이 마시면 사고 치지 말라고 이게 다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5번이에요. 해외여행은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요? 예, 해외여행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한 외국대사관 다수가 홈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정의당, 경북도당이 조사한 내용인데 자, 결국은 일본 말을 다 듣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동해를 동해로 또 독도를 독도로 표기한 주한 대사관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 주한 대사관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미국 대사관, 2번 아일랜드 대사관, 3번 러시아 대사관, 4번 이스라엘 대사관, 5번 이집트 대사관입니다. 찍어. 왜 나한테? 엄마가 찍으니까 다 틀렸잖아. 네, 따님 한번 믿어볼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미국, 아일랜드, 러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중에 답이 있어요. 뭘로 찍지? 자, 5,
4, 빨리 찍어, 빨리. 3, 2번이요. 2번 아일랜드 대사관.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틀렸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만 독도를 독도로 또 동해를 동해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자, 1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등을 앞두고 매년 오다가 이번 해에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북대화 분위기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군의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항공모함 보유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항공모함 보유국을 제대로 짝지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크와 이란, 2번 파키스탄과 인도, 3번 이란과 파키스탄, 4번 캄보디아와 베트남, 5번 태국과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럼 또 따님 말을 또 들어야죠. 1번이 뭐라 그랬죠? 이라크와 이란. 이라크와 이란? 2번 파키스탄, 인도, 3번 이란과 파키스탄, 4번 캄보디아, 베트남, 5번 태국과 인도입니다. 태국이야. 있을까?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대충 아시아 국가들 중에. 1번 할게요. 1번이요? 이라크와 이란? 네. 이라크가 미국이 그렇게 침공을 받았는데 항공모함이 있을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라크가 바다가 있나? 바다가 있기는 있죠. 왜냐면 어디 이 반도같이 이렇게 나온 데에서 약간 이어져 있으니까. 그 인도하고 같이 짝지은 데가 어디였었어요? 인도랑 짝지은 데가 파키스탄 하나 있고요. 네. 태국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할까요? 인도와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과 인도. 네.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할게요. 파키스탄과 인도? 네.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으니까.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폭탄 소리가 오늘따라 아주 그냥 연달아. 정답은 태국과 인도였어요. 태국과 인도, 중국 이렇게가 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이 태국도 있어요? 항공모함이? 예,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이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태국이 굉장히 유일하게 거의 아시아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다른 나라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이런 나라예요. 그렇구나. 자, 1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황우석 박사 이번에 미국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일본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연구하냐 아니면 관련주들 뭐가 있냐 이런 세간의 관심도 끌고 있는데 황우석 박사가 예전에 개복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 개복제했는데 개 이름 뭘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스너피, 2번 영롱이, 3번 봉다리, 4번 새눌이. 이게 새누리가 당 이름이 아니고 네. 개 이름이 새누리인데 새누리. 5번 풍령이, 6번 이든입니다. 영롱이? 영롱이? 네. 2번 영롱이. 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 스너피입니다. 정답 스너피고요. 영롱이는 국제 네. 소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랬고 봉다리는 박근혜 대통령 개 이름이고 새누리는 아실 테고 풍령이는 추풍령 감자탕. 이든이는 우리 집 개 이름이 이든입니다. 자, 아시겠죠? 저도 이런 식으로 수학을 풀어가지고 4점을 맞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빙상 종목 말고 관심 받고 있는 게 컬링이 있습니다. 이 컬링의 이슬비 선수. 혹시 아세요, 이슬비 선수? 모릅니다. 이슬비 선수가 유치원 교사란 독특한 이력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외모로 또 관심을 받는데 컬링이 겉으로 보면 얼음판 위에서 돌 그냥 미끄러뜨리는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한 전술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상대가 어디에 돌을 놓을지 이런 것도 다 수를 막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컬링은 빙판 위에 이것이라고 불립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예요. 1번 빙판 위에 골프다. 2번 빙판 위에 체스다. 3번 빙판 위에 농구다. 4번 복싱이다. 5번 양궁이다. 6번 난장판이다. 7번 복마전이다. 8번 빙판 위에 정치판이다. 9번 빙판 위에 친박이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 몇 번일까요? 저 몇 개 맞췄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요? 네. 4개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9번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맞춰주세요. 예. 체스다. 체스? 맞지 이게 않을까요? 이렇게 표적 같은데 안에 이렇게 넣는 건 아시죠? 뭐가 킬링이라는 컬링, 거? 예, 그거 뭔지도 몰라요. 돌 이렇게 쭉 미끄러뜨려갖고 예. 이 표적 같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예. 예. 따님 혹시 알고 계시죠? 이 컬링? 아니요,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양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농구처럼 이게 농구일 수도 있고요. 체스일 수도 있고, 골프일 수도 있죠. 정답은? 체스로 할게요. 체스로.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아닌가 봐요. 마지막 문제 어떻게 저랑 점심 내기를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 뭐 그냥 체스로 할게요. 체스로.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체스가 맞을까요? 정답. 이 박수 소리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정말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저 빙판이 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의 선전 기원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어머님 그리고 따님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요, 진짜 10문제 딱 맞출 자신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대전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자, 우리 저 따님 어땠어요 오늘? 저희가 4문제인가요? 5문제? 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마지막까지 해서 아마 5문제 같아요. 예. 그만큼 맞춘 거에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올해 수능은 하여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4점 맞았는데 이분들도 4점이구나. 자, 하여튼 출연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나가시면 사람들이 끌고 갈 겁니다. 사무실로 끌려가시면 되겠고,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